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거짓 신인 희어와 이젠 그만 언론방송 책임도 커. 네, 한 스포츠 야구 선수가 한 발을 이렇게 높이 든 그러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뭐 지역에 이 교주다, 이 교주 이름, 교주 이름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땡땡땡 이런 식으로. 네, 뭐 지금 유튜브가 이자 이름만 이렇게 적시를 해도 이 성명권이다 해가지고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는 아주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 나중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텐데요. 그런데 이 뭐 야구 선수에 대해서 뭐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야구 선수가 아주 야구 잘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 언론 방송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 땡땡땡 이 거짓 신인을 희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언론 방송에서 자꾸 이자를 재밌는 사람으로 희화를 시켰습니다. 뭐 공중부양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유명 방송에서 공중부양 대결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바닥을 손으로 짚고 엉덩이를 올려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저 뭐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냥 웃어버리는데 그 웃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이자가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음질교 그 교주 같은 경우에도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그러한 기술과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자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언론 방송에 노출이 됐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 심지어는 뭐 개그 프로그램까지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는 것이죠. 경계를 늦추고 그냥 재밌는 사람이구나, 웃기는 사람이구나, 좀 기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자가 뒤에서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종교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자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종교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다. 천국 티켓을 한 건당 뭐 이렇게 300만 원에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냥 웃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공중부양에서 한 맥락이구나. 근데 이게 피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세뇌가 되게 되면 진짜 재림 예수로 믿고 우주 만물 창조신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교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뇌가 되게 되면 기꺼이 내가 천국 티켓을 300만 원 주고 사게 되고 그러면 내 부모가 천국 티켓을 300만 원 주고 샀다. 부모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막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가 연극할 때 보면은 나의 진짜 자아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몰입해가지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세뇌도 비슷한 최면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에 빠진 상황에서는 그냥 진짜로 이자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현실과는 괴리감 있는 세계에 나도 모르게 집단 최면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날 때는 뭐 대천사가 1억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 주식에 도움을 준다 사버리는 거예요. 1억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사함을 주는데 그건 100만 원이다 그 돈 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거 인연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또 부부끼리도 내 남편이 야, 저 사람을 뭐 신랑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신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80여 개의 고발이 진행이 되고, 우리 천원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도리어 이것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고소고발을 했다가 무혐의가 됐죠. 네, 6명이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이거 6명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돼요. 6명이 무고죄로 문제를 걸게 되면 이거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인 희화화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언론방송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자가 그동안 KBS, MBC, SBS, MBN, JTBC 계속 방송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은 이자가 무슨 저출산의 예언가인 것처럼 재발견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 또 언론방송에서도 공중부양 얘기하면서 또 이자를 소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삼게 되는 것이죠. 희화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자의 작전이다라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해가지고 심각성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냥 웃음거리야, 그거는. 웃음거리야. 그래서 제가 언론계의 거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 깜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깜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김태원 감독님, 김태원 감독님도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에 그 자문위원도 하신 분이에요.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하시고 민족 예술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국립대학교 특임교수까지 하고 신입식인까지 했던 사람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온 사람이고, 김태원 감독님도 이 영화계라든지 민족 문화예술계라든지 여기서 다양하게 활동하신 그런 분인데 왜 저 두 사람이 저 웃음거리를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자의 작전이다라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심각성을 갖지 않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종교를 혼탁하게 만들고, 지금 이 시대에 천국 티켓을 판매한다? 이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자가 대선에 3번 나왔다? 이거 전 세계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교황청이 들으면 뒤로 넘어갈 얘기거든요. 그리고 많은 종교계 사람들이 들어봐도 아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거를 누가 속아? 그런데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주 치밀하게 집단 최면을 시키고 집단 세뇌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세뇌와 공포를 계속하는 거죠. 지금 기후이변이라든지 또는 국제 정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말세에 오직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종교 시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면서 땅값 사기 의혹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를 이렇게 아주 거대한 괴물로 키워놓은 것도 언론방송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는 이런 희화화하면 안 돼요. 그동안 얼마 전까지도 압수수색해가지고 많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또 희화화시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희화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자를 희화화시키다가는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정치를 자기 이 포교를 위해서 이용했을 뿐이고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자신의 그 포교를 위해서 이용했을 뿐이다. 아주 위험한 자다. 그리고 제가 이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교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면을 막 수십 개를 쓰고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달리 대하니까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왜 저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방송계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이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죠.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궁금한 이야기 Y라든지 세븐이라든지 이런 데서 괜히 보도를 했겠습니까? 이 굉장한 팩트 전쟁 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방송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 방송도 이자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경계를 풀어놓게끔 이렇게 희화화시킨다든지 이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